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와 희망 있는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국민 여러분, 박근혜 인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믿음과 신뢰로 저를 지켜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박근혜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와 희망 있는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5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법원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참 그 판결을 보고 참 더러운 세상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참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더럽고 더럽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기에 시인 한 분이 5월이라는 시인 한 분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시를 그날 만드셔서 저희 선구자 방송에 보내오셨습니다. 이따 나중에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판결을 최종적인 선고는 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직권남용죄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뇌물 혐의죄 이렇게 두 가지에 걸쳐서 선고를 했는데요.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15년을 확정을 지었고 벌금 180억,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5년에 추징금 35억. 아니, 징역형도 징역형이지만 이 많은 돈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벌금을 매기는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 재판관들, 판사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있으니까는 남도 있겠거니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또 다른 정치인들은 그런 것이 있다고 당연히 착취하고 착복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렇게 엄청난 벌금을 때리고 하면은 그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참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더러운 자들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5번째 시간으로서 어제까지는 85페이지, 그러니까 거짓의 산 1권의 85페이지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86페이지서부터 한 105페이지 정도까지, 106페이지 정도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참 이름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생소하지 않을 그런 이름들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5편에서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지 여러분 또 화면과 또 여러 내용들을 일치시켜 가면서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녹음 파일의 주인공 김수현 법정 증언, 이러한 그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최소원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녹음 파일의 법정 공개를 의도적으로 봉쇄하자 이에 맞서 녹음 파일 작성자인 김수현과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이현정, 류상영, 이진동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수현 녹음 파일이 최소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열쇠라고 판단한 1심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제는 증인들의 법정 출석 여부다. 검찰은 김수현과 이현정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이진동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을 통해 시간을 끌고 있었으며, 류상영은 출석 통지서는 송달되었지만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다. 여기서 나오는 김수현, 류상영, 이현정,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이미지가 없어요. 언론에서 왜 이들에 대한 그 이미지 사진을 입수를 못했는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이들을 어떤 그 노출시키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이유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들에게도 어떤 또 키가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데 너무 등한히 저들을 다루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도 들죠. 나는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유상영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고 매일 밤마다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유상영은 처음엔 응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조선일보 기자로 근무할 때 그의 부친이 조선일보에 근무했다는 인연 때문에 마침내 내 전화를 받았다. 나는 유상영을 통해 검찰의 최소원 사건 수사가 부당하고 위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와의 인터뷰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기사였지만 최소원 사건의 실상을 법정에서 밝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나는 판단했다. 나는 그를 설득했다.
증인으로 출석하면 검찰이 당신을 호되게 추궁할 것이다. 그러나 겁먹지 말고 당신의 증언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긴다는 심정으로 이겨내기 바란다. 절대 위증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들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라. 남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당신의 생각을 덧붙여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니 이 점은 꼭 염두에 두기 바란다. 당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내가 법정까지 동행해 주겠다. 이렇게 하여 유상영은 2017년 5월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09호 법정에서 열린 최서원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509호 법정은 방청석이 30개가 조금 넘는 소법정이다. 그런데 이날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 장소가 417호 대법정으로 정해지면서 509호 법정으로 변경됐다. 나는 유상영의 신변 보호를 위해 법정까지 그와 동행했다. 예상대로 검찰 신문은 매서웠다. 검찰은 최서원이 인트루스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그 산하에 두고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다고 추궁했다. 검찰은 대통령과 최서원이 경제 공동체임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라며 인트루스 부분을 집중 신문했다. 이에 대해 유상영은 이런 취지로 반박했다. 저는 최순실 씨로부터 인트루스라는 지주회사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그런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인트루스 조직도는 이면지, 종이의 뒷면에 작성돼 있고 쓸데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군데 X표 표시를 했습니다. 또 조직도에 보면 롯데그룹이 인트루스 자회사로 되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검찰은 참고인 유상영 진술 조서를 제시하고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하고 서명 날인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유상영은 제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만 4번을 받았는데 1차 진술 조서는 정신이 없어 대충 서명했으나 2차 조사가 끝난 후에는 먼저 있었던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한다는 부분에 지장까지 찍었다고 반박했다. 유상영 증인의 진술이 검찰 수사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이 안종범과 공모해서 만든 것은 아는가라고 질문했다. 유상영이 모른다라고 대답하자 검찰은 그런 사실도 모르냐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경재 변호사가 검찰의 강압적인 신문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자 김세윤 재판장이 나서서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통일하겠다며 양측을 진정시켰다.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나자 김세윤 재판장이 직접 유상영을 신문했다. 네, 김세윤 재판장, 이 사람 비호감이라고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분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먼저 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자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역 24년을 구형한 아주 비호감적인 그런 자이죠. 한번 띄워놓은 상태에서 조금 더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은 고영태와 이진동이 이 사건을 기획 폭로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다. 유상영의 대답은 이러했다. 고영태가 이진동 기자를 통해 폭로하려고 했던 것은 차은택의 비리였습니다. 고영태는
여기서 고영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 더 보죠. 사진 하단 좌측에서 두 번째죠. 고영태는 이성한은 그 옆에 있죠. 미르재단 사무총장. 미르재단 사무총장으로 남아있기를 원했으나 차은택의 방해로 좌절된 것을 알고 차은택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진동 기자는 차은택 비리뿐만 아니라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고영태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의상실 CCTV 영상은 물론이고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이진동 기자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이런 정황들로 미뤄 저는 이 사건이 고영태와 이진동 기자의 기획폭로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증언이 끝난 후 이제 유상영의 증언이었죠. 유상영은 재판부의 배려로 판사 출입문을 통해 무사히 귀가했다. 남은 것은 김수현의 증인 출석 여부다. 김수현은 고영태의 비서격인 역할을 했던 친구죠. 한 달에 350만 원씩의 월급을 받고 일을 했던 친구인데요. 그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언지를 받았다. 김수현은 고영태 친구들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걱정된다며 내가 동행해 주기를 원했다. 2017년 7월 5일 오후 1시 30분쯤 김수현은 만나기로 약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에 나왔다. 많은 언론이 녹음 파일의 중요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김수현에게 관심을 보이는 기자가 없었다. 나는 법원 입구에서부터 510호 법정 안까지 김수현과 동행했다. 김수현은 오후 2시 20분 증인석에 앉았다. 증인 김수현에 대한 신문은 오후 7시 30분에 끝났다. 김수현은 2014년 5월 1일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간 고영태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가 직접 보고 들었던 내용들을 5시간에 걸쳐 진술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서원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재판장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진행 상황을 물었다. 고영태를 만나게 된 과정에서부터 고영태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 고원기의 설립 경위와 고원기획이 고영태와 차은택의 합작 회사라는 점, 신사동 의상실에 CCTV를 설치한 과정, 미르재단과 최서원 관계, K스포츠재단 과장 박헌영이 했던 일, 고영태와 노승일의 독일 출국 목적, 한강주차장에서 있었던 30억 5천만 원 요구 사건, 고영태의 주식 사기 사건 전모, 이진동과 이현정의 특수한 관계 등을 차례차례 신문했다. 공판 관여 검사들은 변호인 반대 신문을 말없이 듣기만 했다. 그러던 중 김수현 입에서 계엄령 선포 이야기가 나오자 검사석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김수현에 대한 변호인 반대 신문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했다. 김수현 재판장이 반대 신문을 중단시키면서 계엄령 법원에 대한 신문은 끝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 김수현이 증언한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는 대충 이런 취지다. 제가 검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던 날 저를 수사하던 고동주 수사관이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대통령을 잡아 넣어야 한다며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날 SNS상에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글이 퍼졌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 선포를 막아야 한다고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던 모양입니다. 그때부터 검찰 수사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반대 신문을 끝낸 이경재 변호사는 증인 김수현의 증언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기소가 무리하게 이뤄졌음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민영 검사는 고영태나 노승일 진술 외에 안종범, 김종은 전 문화체육부 2차관입니다. 김종 등의 진술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김수현은 증언을 마친 뒤 판사 출입문을 통해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때문에 김수현의 얼굴은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김수현, 류상영, 뭐 이런 몇몇 이현정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이미지 사진이 없어요. 참 묘한 노릇입니다. 또 여기 이제 이현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92페이지에 이현정 증인 채택은 재판부가 외면이라는 이제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증인은 이현정이다. 이현정인 이제 여성인 것 같더라고요. 여성. 이현정은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고영태 7인방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데 이진동의 기획 취재를 배후에서 도운 장본입니다. 이현정은 이진동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이성현 의원 선거 캠프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이성현 이성헌 의원이 2010년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을 때다. 이성헌 의원이요. 한번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일전에 한번 기자회견을 방송을 했던 분 아닌가 싶은데. 네네. 맞네요. 네, 그렇군요. 네, 이성헌, 네, 이분이 이성헌, 네, 전 이제 의원인데 이분의 얘기가 나오네요. 한나라당 사무총장 한나라당 당시에 사무총장을 했네요. 이성헌 의원이 2010년 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저희가 이분이 20 몇 대인가요? 21대 국회의원 또 출마하기 위해서 본인을 알리는 그런 방송 중에서 이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을 때 저희 선구자 방송도 함께 가서 촬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성헌 의원이 과거 연세대 총학생회장인 점을 이용, 이현정은 연세대 사회학과 출신이라며 접근했다. 이현정. 그러면 제가 그 사진에서 보니까 이현정이라는 사람이 여성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림을 봐야 되겠네요. 이건 아니네요. 여기 있네요. 예, 이걸로 봐서 지금 여기 고영태 측근 해가지고 이모 씨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이모 씨의 그 모습이 지금 그 여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 이현정 씨로 알고 이렇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현정 씨가 저도 처음엔 남성인 줄 알았는데 이 도표를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이현정 씨라는 사람이 여성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읽어나가죠. 경선이 끝난 후 이현정은 이성헌 의원에게 집요하게 공천권 한 자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현정의 학력과 경력이 분명하지 않은 관계로 무산됐다. 이현정은 차은택의 은사 스승 김종덕이
문화체육부 장관에 내정된 2014년 무렵에는 김정덕을 위한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합류했다. 이현정은 김정덕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별다른 잡음 없이 통과하고 문체부 장관에 취임하자 이현정은 몇 차례나 장관 개별 면담을 신청하며 괴롭힌 적이 있다. 이는 최철 보좌관의 검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다. 좀 전에 봤죠? 최철이 누군지. 전 문화체육부 장관 보좌관 으로 있는 최철의 그 검찰 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현정이 고영태에게 접근한 이유는 고영태와 친한 것으로 알려진 최서원을 이용해 청와대에 민원을 넣고 민원 해결 대가를 받는 데 있었다. 이현정의 이러한 의도는 녹음 파일에 저장된 김수현과 이현정 간의 통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2016년 2월 25일에 있었던 이현정, 김수현 간의 통화 내용이다. 김수현, 달라진 건 철이 형. 지금 화면에 나오죠. 최철 문화체육부 장관 정책부 장관. 최철은 문화체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말하는 겁니다. 철이 형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지금 형이라고 그러네요. 김수현은 남자죠. 안에 들어가 있고 이제 돌아가고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소장 최소원이 옆에 붙었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되는 건데 이 실장님 이현정이 말씀하신 건 가능할지 몰라요. 이현정.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돼서 몇 개만 풀리면 받아서 나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김수현 왈, 네. 이현정 왈. 그러니까 그걸 영태랑 얘기를 해봐야겠어. 그게 안에서 비서실 쪽이나 문고리,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세층 문고리 3인방 그런 애들 중에 하나 찍어내려서 전화를 해줄 수 있도록 최서원이 전화 좀 해줘. 그렇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이현정이라는 사람이 영태랑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걸로 봐서는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겠는데 어쨌든 이현정은 최고 고령자다, 최연장자다라고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는 여성이어도 그렇게 연령이 아래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김수현 왈 그거에 대한 건 영태 형도 예전에도 그런 건 봤었으니까 이현정 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전에는 해먹을 게 있냐고 했을 때 우리는 해먹을 게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아이템을 해먹을 게 있는 거지. 내가 그런 거 몇 개를 만들어 왔으니까 영태한테 얘기를 해보려고. 영태한테 그렇게 전해줘. 전화해서 이런저런 민원인데 그쪽으로 해서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내가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니니까. 김수현 왈 제가 통화되면 해볼게요. 이현정 왈 네가 얘기하고 됐다고 하면 내가 전화 한번 할 테니까. 김수현 녹음 파일 2391개 중에서 이현정과 김수현 간의 통화가 녹음된 파일은 총 31개다. 그 속에는 이현정이 TV조선의 보도 방향을 이미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증거도 있다. TV조선이 최서원 사건과 관련해 최초 기획 폭로한 기사는 김종 차관이 박태환 선수에게 리우 올림픽 출전을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2016년 7월 6일에 보도되었는데 이현정은 기사가 나가기 2주 전인 6월 23일에 김수현에게 전화를 걸어 이메일과 텔레그램 등을 모두 지우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현정은 이진동 기자가 어떤 내용의 기사를 쓸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대비했다는 이야기다.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다. 그랬는데 지금 이현정과 이진동을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성별의 사람인지 뭐 봐야 되겠습니다. 이현정과 이진동 기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같이 연관된 게 나올 수 있죠. 안 나오나요? 한번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죠. 이현정이라는 여기 있네요. 지금 박근혜 탄핵의 또 다른 기획자 이현정 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여자가 맞네요. 여자가 맞아요. 여성이네요. 일단 일베 저장소에 이렇게 지금 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의 또 다른 기획자 이현정 년 가로 열고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 안산 선거 캠프 실정에 대해 알아보자. 이현정 게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네요. 내용을 보면은 짧게나마 먼저 글을 올리고 수정하려고 했더니 올린 지 1분도 채 안 돼 인기 글로 가는 바람에 글 수정이 안 되어 다시 재업함. 처음 올린 글 해가지고 링크 주소가 나와 있고 이현정 여는 전라도 노민 고영태를 조종하며 박근혜 탄핵 이 모든 걸 기획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이현정 게이트라고 불러야 된다. 박근혜 탄핵 당시 주모자로 언론에 집중 알려진 전라도 놈 고영태 김수현보다 더 주모자이며 그 놈들을 조종한 박근혜 탄핵을 거의 최초 기획 실질 주도한 아주 악마 같은 년임. 그런데 고영태 등보다 더 주모자고 더 악마 같은 인연을 어떻게 된 게 언론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감추었다. 인연에 대해서 하다못해 얼굴, 최소한의 신상까지 알려진 게 없다.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왜 없을까? 언론이 그런 거 하나 입수를 못할 정도의 능력이 없는 건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정도의 언론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막 길을 쓰고 지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하는 그런 언론들 아닙니까? 박근혜 탄핵의 실질적인 기획자인 이현정 이 악마년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랬는데 여기는 그림이 하나 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뜨질 않아요.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네 번째 줄의 얼굴 반쯤 가려져 있는 서 있는 남자 뒤에 단발머리 형태의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이현정. 2016년 탄핵 기획 당시 49세. 2016년. 49세. 49세면은 지금 5년이 흘렀으니까는 54, 5세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이현정은 고영태 등을 조종한 그들보다 더 나쁜 년으로 앵앵거리는 목소리에 교활하기 그지없는 이현정 실장년의 실제 농단, 기획하는 인연의 실제 목소리를 들어보자. 인연도 뭐 전라도 출신 아닌가 모르겠네. 이렇게 됐는데 링크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뭐가 있나? 네네. 목소리가 나오네. 어머니 아니요. 잘했어 잘 빼라. 네네. 쓰나 네. 그 저기 뭐지 우리 지메일 네. 예전에 지메일 있었잖아 왜 공동 네네. 으로 보는 지메일 하나 하고 네. 또 뭐 저기 장관님 거 하고 또 메일 하나 있었지 그뭐 받는 거 하고 뭐 만든 아마 비밀번호가 다 바뀌어가지고 제가 있었어요 이메일은. 그거를 없애야 되는데 내가 어저께 들어가서 네. 그
그 공동 계정은 뜨는데 네. 그 이메일을 우리가 그 비밀번호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게 있잖아.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음. 중간에 바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누가? 그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바꿨으니까. 그 이메일 주소만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이메일 네. 주소는 지금 있거든. 네. 근데 비밀번호가 없어. 그러니까 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거를 아예 구글에서 계정을 삭제를 해야 돼. 아, 네. 알았지? 네. 그리고 너도 메일이 중요한 게 많이 있나? 네 메일에? 뭐 중요한 거는 모르겠고 우리가 뭐가 있긴 있겠죠. 저는 아니, 지금 네. 백업을 받고 혹시 모르니까 네. 그 구글 나랑 메일 주고받은 거 나랑 뭐 네. 일 때문에 메일 주고받고 했던 거 다 그 네. 계정을 없앨 수 있으면 네가 없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없애고 네가 다시 그거 새 계정을 하도록 그 메일 못 보도록 그걸 아예 삭제를 해버려. 네. 어떤 거든지 정리를 해서. 네. 오늘 그거를 꼭 해야 돼. 아, 오늘이요? 알겠어요. 알았지. 내가 그러면은 그 저 메일이 진짜 그거 늦게나 될 텐데 오늘 안 되고 늦게나 오늘 늦게 될 텐데. 그러니까 늦게라도 해야지. 이런 목소리의 소유자네요. 참 맞고 나이가 많다. 이런 가장 일당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 인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었어요. 우정천 기자님이. 예, 이거를 조금 저장을 해놓고. 그렇군요. 참. 지금 여기서 계속 일베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연예계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놀아났다니. 어떻게 보면 고영태론보다 이현정 인연이 더 악랄한 년이고 이 모든 범죄의 원흉이고 이 모든 계획을 꾸민 기획년이라고 할 수 있다. 웬만하면 사진 구하고도 남는데 이현정 인연은 얼마나 철두철미 치밀한 년인지 지 사진은 인터넷 어디에서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더라. 이진동은 누구냐? 이현정은 누구냐? 이진동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했을 때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 고영태보다 이현정 인연이 총기획자다. 박근혜 탄핵 모든 시나리오를 쓰고 고영태, 이진동 등 악물들을 요리조리 여기저기 소개하며 끼워 맞춘 진짜 사악한 년이다. 지박선생, 이명박이 심어놓은 걸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이거 뭐 참, 새롭게 참 많이 좀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이 얼굴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등장하는데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의아해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정천 기자님이 써내려가는 그 책의 내용들 중에 이현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나오죠. 이현정은 기사가 나가기 2주 전인 6월 23일에 6월 23일 아까 통화한 내용이 녹음 파일이 2016년 6월 23일이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자면은 여기 있죠. 2016년 0623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지금 그런데 여기 지금 책에도 보면은 기사가 나가기 2주 전인 6월 23일에
김수현에게 전화를 걸어 이메일과 텔레그램 등을 모두 지우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현정은 이진동 기자가 어떤 내용의 기사를 쓸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대비했다는 이야기다.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다. 이현정 왈, 수연아, 우리 지메일 예전에 지메일이 있었잖아. 공동으로 보는 그 지메일 하나 하고 저기 장관님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칭을 하는 거죠. 장관님 거 하고 또 메일 하나 있었지? 받는 거 하고 김수현 왈. 근데 비밀번호가 바뀌어가지고 네 있었어요. 이현정 그걸 구글에서 아주 계정을 삭제를 해야 해. 김수현 왈. 아, 네. 이현정 왈. 그리고 너도 메일이 중요한 게 많이 있니? 네 메일에. 김수현 왈. 뭐 중요한 건 모르겠고 그냥 뭐가 있긴 있겠죠. 이현정 왈. 백업을 받고 따로 저장을 하고 혹시 모르니까 나랑 일 때문에 주고받았던 거 다 그 계정을 없앨 수 있으면 없애. 그걸 아예 삭제를 해버려. 어떤 거든지 정리를 해서 오늘 그걸 꼭 해야 돼. 김수현 왈. 늦게나 될 텐데 오늘 안 되고 오늘 늦게. 이현정 왈. 그러니까 늦게라도 해야지. 늦게라도 해. 월요일부터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올 거야. 아, 요 내용들이 있네요. 지금 우리가 아까 녹음 파일을 이거 들어본 내용 중에 그 내용인 것 같으네. 이현정 왈. 아, 김수현 왈. 월요일부터요? 이현정 왈. 그래, 그러니까 그냥 인기척도 하지 말고 있어. 누구한테 얘기도 하지 말고 너는 그러니까는 이제 오늘 내일까지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알고 네 계정하고 너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지? 그건 너도 다 없애. 김수현 왈. 네, 메일 주세요. 이현정 왈. 메일은 톡으로 보낼 테니까 네가 그거 관련해서 메일 주고받았다고 생각하는 계정도 없애란 말이야. 알았지? 알았지? 김수현 왈. 네, 이현정 왈. 그렇게 하고 그건 늦더라도 오늘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전화도 와이파이에서 내가 말한 대로 그걸로 옮길 수 있으면 다 옮겨. 그러니까 착신 전환을 새로 얘기해준 전화번호로 다시 옮겨놔. 일단 와이파이 그건 꼭 해야 돼. 알았지? 김수현 왈. 네, 이현정 왈. 그러고 스팟, 메신저 어플리케이션하고 텔레그램 그런 것도 다 날려버려. 근거를 남기지 말고. 김수현 왈. 네. 그래요. 요 소리를 다시 한번 마저 들어봐야 되겠네. 이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건지. 그때라도 해 아무튼. 월요일 나는 월요일부터 기사가 이제 계속 나올 거야. 월요일부터요? 그래. 그러니까 그냥 이뚜떡도 하지 말고 있어. 네. 벌거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너는 그러니까는 이제 오늘 끝내고 확실하게 다 내일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알고 네 계정하고 어쨌든 그 메일 다 주고받고 뭐하고 너도 연관됐다고 생각되는 거 있지. 네. 그거는 너도 다 없애 괜히. 하여튼 메일 주세요. 내가 줄 테니까 메일은 톡으로 보낼 테니까 네. 네가 그거에 관련해서 메일 주고받았다고 생각하는 네 계정도 없애란 말이야. 네. 알았지? 네. 알았지? 그래. 그렇게 하고 그거는 늦더라도 오늘 다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전화도 와이파이에서 네. 내가 말하는 대로 그거를 옮길 수 있으면 다 옮겨. 네. 아, 그러니까 저기 착신 전환을 네. 새로 얘기해준 전화번호로 다시 그것도 옮겨놔줘. 네. 와이파이 되든 어쩌면 가서 오늘은 또 꼭 해야 돼. 네. 알았지? 네. 그래서 일단 내가 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거는 날리고. 네. 알았어. 그리고 저기 그 슈어스팟하고 텔레그램하고 그런 거 있잖아. 네. 그것도 다 없애버려. 그냥 네. 근거를 남기지 말고. 아, 제가 방금 읽은 그 내용에 대한 녹음 파일이네요. 이게 마침. 허허, 참. 야, 어떻게 정통으로 이거를 찾았네요. 이현정이 이진동과 직접 통화한 녹음 파일도 있다. 이와 같이 고영태와 이진동 주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권을 노린 이현정에 대해 검찰은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현정 증인의 법정 출석에 협조해달라는 김세윤 판사의
권유도 거부했다. 주소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댔다. 이럴 경우 김세윤 판사는 구인장을 발부하면 되는데 끝내 발부하지 않았다. 이것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도 법조인들이라고 참 대한민국의 법을 쥐락펴락하고 대통령의 재판을 지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재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책 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진동과 김의겸, 대낮부터 소주 9병을 마셔. 이진동과 김의겸은 나란히 화면에 보면은 여러분 나란히 보이죠? 맨 좌측에 이진동, 그리고 그 오른쪽에 김의겸,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대변인. 이진동과 김의겸은 2016년 9월 2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르미에르 빌딩 지하의 뭐뭐 할머니 집이라는 음식점에서 만났다. 둘은 안주가 나오기 전부터 소주를 시켜놓고 원샷으로 몇 차례 쭉쭉 건배를 했다. 두 사람이 이날 만남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이진동은 자기 책에 이렇게 써놓았다. 김의겸은 경찰기사 시절에도 봤고 과거 법조기자 시절 선후배 기자로 동고동락한 적이 있었다. 당시 법조기자들은 경쟁사 기자들끼리도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지만 김의겸과는 알고는 지냈지만 진하게 어울렸던 기억은 없었다. 김의겸이 나를 찾아온 건 일종의 기사 취재였고 나는 취재원이었다. 김의겸은 솔직했고 빙빙 돌리지도 않았다. TV조선이 미르 K스포츠재단 보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솔직히 좀 부끄럽기도 했어요. 며칠 전 편집국장에게 이거 따라붙어야 한다고 했더니 그럼 당신이 해보면 어떠냐고 해서 취재를 맡게 되었어요 라고 입을 열었다. 기사들을 보니 짚을 건 다 짚어서 더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어서 할 테니 이 에디터, 당시 이진동의 직책은 기획취재 에디터 겸 기획취재 부장이었다. 이진동 에디터가 갖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주면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겠는데요. 단숨에 잘랐다. 나는 대신 그동안 TV조선에서 이미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백그라운드 설명은 해줄 수 있다고 누그러뜨렸다. 백그라운드 설명은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말로 설명해 준다는 뜻이다. 최순실 맞아요? 최순실이 뒤에 있는 건 맞아요? 최순실이 뒤에 있는 건 맞아요. 김의겸은 두 재단 배우에 최순실이 있다는 것과 나에게 최순실 관련 영상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왔다. 나라는 것은 여기서 이진동 기자를 말하는 거죠. 안주는 더 들어오고 빈병은 들어갔다. 술이 거나해졌을 무렵 김의겸이 물었다. 이 에디터는 왜 그걸 하려고 하세요? 내가 2008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걸 염두에 두고 다른 정치적인 뜻이 있는지를 묻는 듯했다. 대답하기 전에 먼저 되물었다. 김 선배는 왜 하는데요? 김 선배는 이제 김의겸을 말하는 거죠. 나는 지금 정권이 바뀌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김의겸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다. 둘이 마신 소주만 9병이나 되었다. 이 무렵에 박근혜 정부의 임기는 1년 5개월이나 남아 있었다. 대통령 선거는 1년 3개월 후였다. 그런 상황에서 김의겸과 이진동은 정권 교체를 논의했다. 이들이 정권 교체의 빌미로 이용한 게 최서원 사건이다. 이진동이 최서원 사건을 취재한 의도는 그가 쓴 책머리 말에 실려 있다. 촛불 시위를 거쳐 박근혜 정권의 사망 선고와 함께 박정희 체제에 종언을 고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진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박정희 체제의 종언이었다.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모조리 부정하겠다는 뜻이다. 나는 이 머릿말을 읽으며 섬찟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어쨌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음모가 계속 이제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을 예리하게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죠. 오정찬 기자가. 자, 이제 책 1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단골 마사지 센터장은 전형적인 날조 기사. 예, 어떤 기사에 대한 것을 지금 또 다루고 있습니다. 이진동과 김의겸이 엄청나게 술을 마신 지 18일 후 한겨레 신문은 2016년 9월 20일자에서 한국 언론 중에서는 최초로 최순실 이름을 등장시켰다. 이진동에게서 백그라운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김의겸은 자신 있게 공개할 수 있었다. 네, 김의겸이 그때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 하기 전에 한겨레 신문 기자로 있어서 최순실 관련 이제 기사를 실기 시작을 했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다. 단독. 권력의 냄새 수말. 실세는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 기사 제목은 선정적이었지만 기사 내용은 최순실이 최태민의 5번째 딸이라는 것, 최태민은 새마을 봉사단의 실세로 알려져 있다는 것, 최순실은 1996년 정윤회와 결혼해 승마 선수인 딸 정아무개를 그때 당시 20살 낳았다는 것 등으로 세간에 이미 알려진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했다. 한겨레 신문은 이 기사에서 최순실이 권력의 핵심 실세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날 한겨레 신문은 대기업 돈 288억 거둔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라는 기사를 동시에 보도했다. 한겨레 신문의 이 보도가 최서원 사건의 실체를 왜곡한 날조 기사다. 최서원과 K스포츠 재단 이사장 정동춘을 마사지 센터의 손님과 주인으로 취급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면은 화면의 하단의 맨 우측에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의 박성호 비서관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자료 전부를 한겨레 신문 방준호 기자에게 넘겨주었다. 그 속에는 정동춘 이사장의 이력서도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한겨레 신문 특별 취재반 반장 김의겸, 선임 기자 반원, 선임 기자와 반원은 강희철, 유익은, 송호진, 어영, 방준호. 이 기자들은 정동춘의 경력과 이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정동춘 이사장은 서울대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 출신이다. 대학에 다니던 1980년대 초에는 약체로 알려진 서울대 야구팀에서 포수 또는 우익수를 맡았다. 정동춘은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 논문은 스포츠의학 분야다. 그 난곡중학교 체육교사, 서울 한사랑병원 운동처방과장, 건국대 한국건강영양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지냈고 서울대와 동덕여대, 인천대 등에서 체육교육학과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는 호서대 사회체육학과 겸임교수와 재단법인 국민체력센터 운동처방실장도 지냈다. 쓴 책도 여러 권이고 논문도 수십 편이다. CRC 운동기능회복센터는 정형외과 병원의 물리치료실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겨레 신문 기자들은 K스포츠 재단의 2대 이사장 정동춘이 마치 마사지 센터 주인인 것처럼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내용의 기사를 쓰고 제목을 달았다. 최서원과 엮기 위해 CRC 운동 기능회복센터는 졸지에 최서원의 단골 마사지 센터로 둔갑했다. 조작 기사를 쓰고 있는 거였네요. 한겨레 신문의 이날 기사는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겨레.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한걸 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하죠. 한겨레 신문을.
한걸 무슨 신문 이렇게 하죠. 이미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용어죠. 최소원의 단골 마사지 센터 센터장이 K 스포츠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풍기는 아름답지 못하고 역겹다는 느낌이 최소원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이되었다. 체육학 박사 정동춘은 하루아침에 대패업소 운영주인 것처럼 국민에게 알려졌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정동춘에 대한 질문은 주로 마사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책의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정동춘이라는 분을 한번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이분이 여기 있네요. 어떤 사진이 있느냐면은 애국적인 그런 모습의 이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뭐 태극기 집회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화면 오른쪽에는 조갑재 씨고 좌측에가 이분이 이제 정동춘 이사장이라는 분인데 이런 집회에 뭐 나갈 정도면은 이분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연설하는 사진도 있고 투데이 코리아에 여기 지금 보면 화면에 태극기 집회에 모인 청중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뒤에는 또 태극기가 있고 태극기 집회 동영상을 이제 캡처한 기사를 내보내면서 사진을 소개한 건데 투데이 코리아의 기사에서는 정동춘 이분이 말하는 것은 고영태 K재단 마음대로 전행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정동춘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오늘 5편의 마지막 단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책 104페이지에 TV조선의 한강주차장 허위보도, TV조선도 허위보도에 엮인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허위보도를 시작하자 TV조선은 10월 18일 특종 기사로 비밀 첩보 영화 장면 같았던 최순실의 행태를 방송했다. 2016년 8월 19일 한강 주차장에서 있었던 이거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나오는지 뉴스가 나오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네. 한번 검색은 한번 해보죠. 비밀 첩보 영화 장면 같았던 같았던 최순실의 행태. 이 뉴스가 있나 한번 TV조선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아이고 잘못. 여기 나오네요. 나오네요. 아이고 정말 우리 그 우종찬 기자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잘 이제는 이게 뭐야? 다 저기 그대로 적어 놓으셨네요. 한번 이거를 보겠습니다. 있어서 다행이네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최순실 씨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만나서 회유하는 장면은 이건 마치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이재중 기자의 단독 보도 계속됩니다. 최순실 씨와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성한 씨의 만남은 마치 007 작전 같았습니다. 최 씨는 차량 주차가 쉽고 CCTV를 피할 수 있는 한강 둔치로 이 씨를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씨는 운전을 한 유모 씨와 수행원 2명을 대동했는데 이들은 이 씨의 몸을 수색해 휴대전화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다른 녹음 장치로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이날 만남은 최 씨의 요청으로 한때 최 씨의 측근이었던 A 씨의 주선으로 이루어졌고 대화 중간쯤 A 씨는 자리를 비켰습니다. 최 씨는 평소 흰색 벤츠를 타고 다니지만 이날은 카니발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 씨는 비선 실세와 차은택 씨가 미르재단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가 재단 사무총장에서 해임됐습니다. 사무정보와 관련돼 있거나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으로 비선 실세나 권력형 비리 의료돼 있는 사람들은 재단 이사들에서 자진 사퇴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미르재단과 관련해 최 씨를 몇 차례 만난 적이 있고 최 씨에게서 직접 사퇴 종용을 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최 씨가 이 씨의 사퇴를 압박하다가 TV조선의 보도로 미르재단 사퇴가 알려지자 입장을 바꿔 회유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기사, 그 영상 뉴스 보도, 예, 우리 그 우종천 기자님이 그대로 비밀 첩보 영화 장면 같았던 최순실의 행태, 이 제목을 그대로 이 책에서 지금 표기를 해놨네요. 그래서 그 제목을 검색을 해봤더니 있습니다. 2016년 10월 18일자 18일자 방송, 업로드된 방송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겨레 신문이 허위 보도를 시작하자 TV조선은 10월 18일 특종 기사로 비밀 첩보 영화 장면 같았던 최순실의 행태를 방송했다. 2016년 8월 19일 한강 주차장에서 있었던 최서원, 이성한, 고영태 3자 회동을 소개한 내용이다. 그랬는데 여기 업로드된 날짜는 지금 10월 18일이에요. TV조선 보도는 검찰 진술 조서에 기재된 이성한, 고영태의 진술과 완전히 달랐다. 이성한과 고영태가 조작해서 이진동에게 제보한 내용을 TV조선은 검증 없이 보도했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전문이다. 기사 전체를 인용한 것은 그 당시 언론 보도가 얼마나 악의적이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앵커, 최순실 씨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만나 회유하는 장면은 한편의 첩보 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이재중 기자의 단독 보도 이어집니다. 하면서 아까 우리가 미리 이미 그 내용을 다 들은 내용을 지금 여기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중, 최순실 씨와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성한 씨의 만남은 마치 007 작전 같았습니다. 최 씨는 이거를 좀 띄워놓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 나오네요. 최 씨는 차량 주차가 쉽고 CCTV를 피할 수 있는 한강 둔치로 이 씨를 나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최 씨는 운전을 한 유모 씨와 수행원 2명을 대동했는데 이들은 이 씨의 몸을 수색해 휴대전화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다른 녹음 장치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이날 만남은 최 씨의 요청으로 한때 최 씨의 측근이었던 A 씨의 주선으로 이뤄졌고 대화 중간쯤 A 씨는 자리를 비켰습니다. 최 씨는 평소 흰색 벤츠를 타고 다니지만 이날은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 씨는 비선 실세와 차은택 씨가 미르재단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가 재단 사무총장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성한, 왈, 현 정부와 관련돼 있거나
흔히 이야기하는 비선 실세라는 권력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은 재단 이사직에서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중 씨와 이 씨는 미르재단과 관련해 최 씨를 몇 차례 만난 적이 있고, 최 씨는 최순실 씨를 말하는 거죠. 최 씨에게서 직접 사퇴 종용을 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최 씨가 이 씨의 사퇴를 압박받다가 TV조선의 보도로 미르재단 사태가 알려지자 입장을 바꿔 회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TV조선 보도는 현장에 있지도 않은 경호원까지 등장시킨 한 편의 소설이었다. 이성한이 최소원에게 받아달라고 부탁한 한미약품 30억 5천만 원에 대해서 TV조선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106페이지까지 해서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정말 아니 그 언론이 소설을 쓰는 언론인가 보죠. 소설을 쓰는 언론. 마구잡이로 소설을 쓰기도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할 수 있는 아주 다재다능하고 만능인 거죠. 그래서 괴물과 같은 그러한 기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피해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런 엄청난 한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유린당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의 언론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그런 것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미국의 언론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걸 또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요. 참 기가 막힌 그 대한민국의 상황이 참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편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참 더러운 세상이다 라고 하면서 5월 시인 김궁원 씨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를 보면서 울분에 가득 차서 시를 하나 채워서 저희 선구자 방송에 보내온 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구자 방송은 그 내용을 밤 늦게까지 작업을 해서 공개를 해 놓았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시를 들으시고 참 마음 아파하고 또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남양주에 사시는 60대 초반의 우리 애국 여성님께서는 저희 선구자 방송과 통화를 하면서 마음 아픈 그 심정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좀 몸이 좀 불편해서 그동안 또 병원 치료를 받고 또 목발도 짚고 하다가 이제는 조금 목발을 이제 떼어놓고 혼자 이렇게 걸으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셨다고 하지만 늘 마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저런 구금 생활, 감금당하는 생활 때문에 마음 편치 못한 그런 그 삶을 여태까지 살아오고 계시고 또 어떤 부부간의 갈등의 그런 그 상황도 또 겪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이견, 왜 이게 정의가 아니고 사실이 아닌데 왜 똑바로 알지 못하고 다른 소리를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족 간에 또 친구 간에 친지 간에 이웃 간에 또 동료 간에
또는 직장 내에서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 그런 어떤 다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예 말을 하지도 않고 그냥 남남이 돼버리는,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그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병을 얻고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우리 오월님의 그 시,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이 시를 접하면서 다 공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선구자 방송과 이제 통화가 되었던 것인데요. 참 긴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그분의 육성 그대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지만은 또 다른 어떤 가정 내에 갈등이 있을까봐 그거는 또 사양을 하셔서 제가 대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소개를 하겠노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또 시로 그 마음을 또 표현을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신 우리 5월 시인 김공원 시인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그 시를 한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듣도록 할까요? 더러운 세상 5월 김공원. 참 더러운 세상이다.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것에 같은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뿐이요, 하늘 보기가 두려울 뿐.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잡하고 야비하다는 것에 신이 만들었지만 슬퍼할 것이다. 아파하실 것이다. 자유의지를 주어 선과 악을 놓아두었더니 악을 택하는 인간을 보시며 신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실까? 촛불에 타고 있는 세상, 촛불에 세뇌되어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 한 조각 빵이 기각한다. 땅 후안무치에 역겨운 것들, 사람의 탈만 썼지 인간이기를 거부한 것들, 하늘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저 통탄스러울 뿐. 없는 죄를 만드는 저들의 대가리에 철면피한 저들의 낯짝에 소금을 뿌려 한 3년 절이고 나면 그때서야 조금이나마 나아지려나. 쌍시옷에 거친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세월, 하루에도 12번 분노에 칼을 갈게 하는 세월. 참 더러운 세상, 사람이 싫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번에 4861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십시오. 입금 은행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러운 세상 5월 김궁원님의 시를 소개를 하면서 또 감옥에 갇혀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대한 엽서 보내기에 대한 또 영상까지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이 세상 밖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이제 형의 확정을 지어놨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정치적인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조속히 빨리 형 집행 정지로 해서 석방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다른 지도자 찾지 말고, 다른 뭐 이런저런 방법 찾지 말고 일단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밖으로 꺼내 놓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집중을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또 규합이 되고 결집이 되는 문제는 또 그다음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또 조속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문제라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마시고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석방을 하라, 빨리 내보내라, 이런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힘과 용기를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엽서와 또 서신 보내기에 좀 더 치중을 관심을 갖고 치중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거에 또 발맞춰서 우리 손상대 TV에서는 또 저희 선구자 방송이 하고 있는 엽서 보내기 운동에 또 홍보를 해주시느라고 손상대 TV 커뮤니티에 우리 엽서 보내기 안내에 대한 그런 소식 내용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몇몇 분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시느라고 저희 선구자 방송에 또 문자로 엽서 주문을 하셔가지고 또 발송을 해드린 바도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조석이 석방을 하라 외치는 것과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엽서나 서신 보내는 일, 이런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5번째 시간까지를 마쳤습니다. 오늘 책의 내용과 또 일맥상통하게 그런 보도된 내용들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녹음 파일과 그다음에 뉴스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같이 매치가 되게끔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또 사실감이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107페이지서부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1권의 책의 페이지 분량은 한 375페이지가 됩니다. 2권의 책의 분량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오종찬 기자님에게 또 직접 주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또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4편에서 우리 영상상에서 또 우 기자님의 연락처를 또 알려드린 바 됐고요. 지금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전화번호는 010-5307-5472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010-5307-5472 이가 우정찬 기자님의 연락처이니까 여러분들 거짓의 산 구하고 싶다고 문자나 연락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책을 집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거짓 탄핵, 사기 탄핵 이 부분은 분명히 밝히고 바로잡아 놔야만 할 그런 의무와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나는 모르고 나는 관심 없고 이렇게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저절로 어떤 바로 잡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어떤 개개인적인 그런 어떤 사상, 정신, 그런 무장이 바로 되어야 되고 또 바른 인성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의롭고 정직한 부분들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반듯한 나라가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또 여러분들이 가지시면서 각자가 그런 일들에 어떤 앞장서실 수 있는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